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의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대본의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한 경고성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제 곳곳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감염이 휴가와 연휴 기간을 거쳐서 만약에 증폭이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부본부장이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휴가철에 증폭되기 이전에 이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위험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 오늘의 그 숫자보다도 50명이 넘었다는 그 의미보다는 전국적으로 퍼지지는 않았지만 서울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아주 그 분포가 나쁘다는 것이죠. 즉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다가 지금 롯데리아까지 발생하고 있고 학교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접촉자를 다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무증상 감염이 지금 지역사회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지금이 이태원발 이때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수치보다도 이제 수도권을 통한 확산세가 워낙 심각하고 과거 확산세보다 더욱 유행할 확산 우려가 있다라는 게 지금 방역당국의 이제 발표인데 좀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들어가면 말씀해주신 롯데리아 사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 최소 8개 매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지역사회로의 감염 우려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롯데리아가 이렇게 번화가에 많이 위치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로의 N차 감염이 아무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도 걱정이지만 일단 이분들이 6일 날 광진구에서 19명이 회식을 했고 실제 11일 날 확진자가 1명 확인된 다음에 12일에 10명이 추가되었거든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 6일부터 12일까지 이분들은 이 11명이라는 이 감염이 된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다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점장급이기 때문에 아마 그 롯데리아 안에서는 직원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 정도의 접촉이 있었겠지만 그 이외에 퇴근 후 뭐 이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있어서의 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전파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롯데리아에 방문하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을 8개의 매장에 이 방문했던 분들을 전부 다 찾아서 지금은 이 조사를 할 수 없는 이 방역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서 방문했던가 아니면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있으시면은 바로 진단 검사를 하셔야 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좀 피해야 될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6일에서 12일까지 6일 동안 이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곳곳을 돌아다니셨고 이미 뭐 매장 안에서도 또 접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접촉자를 찾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고 지금 방역당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롯데리아라는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자를 조기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완벽한 방역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태원 클럽발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이태원 전역에 있는 분들이 다 검사를 받으면서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뭐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대부분 이런 거를 겪고서 지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 6일부터 12일이라는 사이의 접촉과 또 롯데리아라는 8개 업소에서 전부 방문했던 사람을 다 찾아낼 수는 분명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지금은 진단검사를 받는 이외에는 방역당국이 다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 시간이 걸린 이후에는 결국은 지역사회에 만연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에 잘 잡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이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사례를 두고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비해서 우리가 회식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사적인 모임도 많이 지금 좀 갖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방심에서 비롯된 사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그래 왔어요. 예.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많이 늘어나고 또 방심하고 또 강력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사회에서의 그 무증상의 감염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한 6%대였었는데 예. 이것이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 13.4%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근데 그 전에도 6%일 때도 외국인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6%가 만만한 숫자가 아니었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지역사회에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무증상으로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런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기에 바짝 조이지 않으면은 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 깜깜이 환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3.4%인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5% 아니었습니까?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서 이렇게 되면 방역 강화를 더 조여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앞으로의 상황들 예상하시는지. 그렇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명이라는 환자 수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80% 이상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주일, 2주일 가게 되면은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환자 수 발생 자체는 뭐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니고 바로바로 통제를 하고 있고 일단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는 보이지만 이것이 그 경계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악화돼 갖고 또 지금 서울 수도권 이외에도 부산이라든지 또 울산 같은 데 학교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되지 않게끔 지금 바싹 방역을 강화해야 될 시기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굉장히 엄중한 시기라는 게 분명하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학교 내 그 감염 관련해서 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2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지금 고양시 용인시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또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혹시나 교내에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교내 감염보다는 같이 몰려다니면서 뭐 영화관이라든지 PC방, 노래방 이런 데에서 서로 같이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감염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예. 일단 등교를 했기 때문에 학교들은 다 등교를 하지 못하게끔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 확산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 학교 이외에도 여러 군데 학교에서 이런 그 학교 내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감염이 무서운 것은 이게 조용한 전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 간의 감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 가족들 간의 감염이 또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고 이 확산 속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교 내의 감염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긴 하고 또 지역적인 분포는 있지만 이것이 확산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2학기에 전면 등교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교내 감염으로 확실시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전면 등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또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서는 인구 밀집도 또 학생들의 그 교실 안에서의 밀집도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각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학년별로 고3인 경우에는 지금 전면적으로 등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잘 보고 사실은 9월 초가 되면 또 독감이라든지 감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1, 2주간 상황을 잘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를 한다든가 하지 말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기이고 모니터링을 아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또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게 코로나19 소식은 아닌데 또 다른 감염병이 야생 진드기. 이 병이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의료진들 사이에서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5분께서 지금 야생 진드기병에 걸렸는데 환자에게서부터 옮아진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 SFTS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나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 사실은 찐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고 고령인 분들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찐드기가 없으면 감염될 수 없는 것인데
환자인지를 모르고 CPR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오염이 돼서 5명이나 감염이 되셨는데 이것은 밀접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지만 사실은 혈액 맥의 감염, 곤충 맥의 감염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가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원내 감염이긴 하지만 예. 환자로부터 의료진에까지 갔지만 그 의료진으로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더 감염이 되기는 굉장히 제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더구나 이 의료진들도 또 젊고 건강하신 예.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코로나19에 이어서 이렇게 야생 진드기병까지 참 의료진 분들의 희생에 좀 감사드리면서 얼른 좀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과 관련해서는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